네, 안녕하세요. 목요일 특징주를 잡아라의 김현우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낙관적인 발언 덕분일 텐데요. 네, 어제 코스피 시장 전거래일보다 0.53% 오른 2092선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2.7%대 급등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네, 간밤에 이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수조 안의 협상 결과를 발표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 잘 진행되고 있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또 여기에다가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이 곧 베이징으로 가서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또 다른 회의를 진행하겠다라고 발언을 한 것이 증시의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한편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 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자동차 관세를 연기하겠다라는 결정을 내놓으면서 모두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 전거래일보다 0.45% 올랐고요.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도 각각 0.5% 그리고 1%대 강세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SBS, CNBC를 비롯한 블룸버그 통신과 주요 외신들 같은 경우에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최대 6개월 안으로 보류할 것이다. 자동차 관세 시행 여부에 대한 보류 결정이 증시에 호재로 작용했고 또 시장 참가자들의 우려를 위축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간밤에는요 경제 지표도 발표가 됐는데요. 소매 판매와 산업 생산 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전월 대비 각각 0.2% 그리고 0.5% 하락하면서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밑돌았습니다. 네, 이런 상황들 가운데 또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떨지 어떤 종목들 주목을 해야 할지 특징주를 잡아라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이 시각 지수 흐름부터 체크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0.71% 현재로서 낙폭을 보이고 있고요. 2077선에서 지수가 흘러가고 있네요.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 역시 비슷하게 0.5%대 낙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25선에서 현재 지수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양장시장 모두 파란불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기관과 외국인이 오늘 양장시장에서 모두 계속해서 매도 이어가고 있는데요. 수급별 동향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거래소 시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개인이 2,645억 원 물량들 계속해서 사들이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1,532억 원, 또 기관이 1,267억 원 정도 쌍끌이 매도세 시연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만이 역시 1,084억 원 매수세 시연하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해서 물량들 팔아내고 있네요. 845억 원 그리고 165억 원 동반 매도세 시연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선물시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이 현재 1,699계약 그리고 3,629계약 쌍끌이 매도세 시연하고 있고요. 기관만이 홀로 오늘 5,371계약 물량들 계속해서 담아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수급별 동향까지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양장시장 등락률 상위 종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강세 보이고 있는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남선 알미늄 우선주가 오늘 48,900원으로 상한가 기록을 했고요. 남선 알미늄이 그 뒤를 이어서 24%대 급등세를 시연하고 있습니다. 780원 오른 3,945원에 현재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동원시스템 우선주도 오늘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22% 급등세 시연하며 38,600원에 현재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한창제지입니다. 3,77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18%대 초반에 강세를 시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동부제철입니다. 동부제철이 KG그룹과 캡터스 프라이빗 에쿼티의 매각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좋은 흐름 시연하고 있고요. 18%대 초반에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8,700원 오른 56,000원에 현재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피 시장의 낙폭 큰 종목들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오늘 임팩이 가장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535원 떨어졌네요. 10%대 초반에 약세 시연하고 있고요. 4,450원에 현재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세실업입니다. 한세실업 이번에 1분기 어닝 쇼크 기록을 했습니다. 네, 이에 오늘 약세 시연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요. 10%대 초중반의 낙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2,850원 떨어진 25,400원에 현재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의 상승폭 큰 종목들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오늘 강장 강세 보이고 있는 종목 두 가지 종목이 상한가 기록을 했는데요. 네, 예스24가 오늘 1,470원 올랐습니다. 1분기 흑자 전환 소식 전해지면서 오늘 상한가 기록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요. 주당 1,470원 올랐네요. 6,370원에 현재가 확인되고 있는 예스24였습니다. 다음으로 CNH입니다. CNH 같은 경우 405원 올랐고요. CNH도 1분기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강세 시원하고 또 상한가 기록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1,770원에 현재가 확인이 되고 있는 CNH였습니다. 네, 이어서 S&T 살펴보겠습니다. 1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 24.3% 감소했지만 매출액은 그래도 전년 동기 대비 26% 증가했다라는 소식을 전해줬고요. 1,320원 오른 7,120원, 7,100원대 초반에 현재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 낙폭 큰 종목들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오늘 가장 약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 CMG 제약입니다. 1,120억 원에 달하는 자금 조달을 위한 유상증자 결정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급락세 시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고요. 16% 가까운 급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805원 떨어진 4,255원에 현재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IM텍 살펴볼 텐데요. IM텍 1분기 영업이익 전년 동기 대비 흑자 전환 소식 전해졌는데요. 오늘은 약세 시현하고 있네요. 260원 떨어진 1,370원에 현재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옵틱스까지 살펴보겠습니다. 13%대 초반에 약세 시현하고 있고요. 주당 330원 떨어진 2,205원에 현재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양장시장 등락률 상위 종목들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주요 아시아 증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15일이죠. 아시아 주요 증시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에는 7거래일째 연속 하락세 이어갔는데요. 이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낙관적인 발언들이 나오고 또 중국 정부가 경기 둔화를 막기 위해서 새로운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수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일본 니케이 지수 전거래일보다 0.58% 상승하며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대만 가권지수 역시 강세로 장 마쳤습니다. 0.39% 상승한 1,560포인트의 장을 마쳤고요. 홍콩 증시 역시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좋은 흐름 이어지면서 투자자들 심리 회복이 됐습니다. 전거래일보다 0.52% 상승하며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시각 주요 아시아 증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먼저 일본 니케이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현재로서 0.88% 낙폭 시현하며 21,002포인트의 지수 흘러가고 있는 니케이 지수였고요. 대만 가권 지수도 오늘 소폭의 낙폭이 보이네요. 0.1% 약보합권에서 현재 머물러 있고요. 1,549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홍콩 항생 지수도 오늘 파란불로 거래가 되고 있네요. 0.39%, 0.4% 낙폭 시현하면서 28,156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아시아 증시 짚어봤습니다. 저는 이슈엔 종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저희가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슈엔 종목 시간입니다. 오늘장 가장 이슈가 되는 두 가지 종목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네, 오늘 살펴볼 종목 LG화학과 LS전선입니다. 먼저 LS전선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S전선이 현재 시각으로 14일이죠. 이 폴란드 남서부 지방 지에르 조니 우프시에서 케이블 공장 준공식을 가졌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국내 전선 업체가 이 케이블 본고장인 유럽에 세운 첫 공장이라고 알려졌는데요. 이 전기차 배터리와 이 전기차 배터리 부품, 통신용 광 케이블을 생산하는 공장입니다. 준공식에는요, 구자엽 LS전선 회장, 또 이동욱 LS전선 폴란드 법인장, 폴란드 시장 등이 참석을 했습니다. LS전선 대표는 LS전선의 현지화와 또 지역별 거점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밝혔고요. 폴란드 공장은 유럽 진출의 핵심 기지 역할을 할 것이며 향후 전력 케이블 사업 등을 추가해서 종합 케이블 회사로 성장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폴란드 정부는 외국의 자본을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각종 세제 혜택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 국가로 수출이 용이한 지리적 여건과 또 우수한 인력도 장점인데요. LS전선은 2017년 11월에 폴란드의 전기차 배터리 부품법인 LSEVP를 설립을 했습니다.
배터리 부품 법인은 연간 30만 대 규모의 전기차 부품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고요. 또 LG화학 납품을 시작으로 유럽 완성차의 업체에 대한 공급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폴란드 준공으로 베트남과 중국, 또 미국 등 해외 9개 사업장을 포함해서 국내외 19개의 사업장을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인 종목인 LS전선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인 LG화학 살펴보겠는데요. 네, 그 전에 먼저 LS전선 현재가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S전선 현재 전장보다 0.3% 낙폭 시현하고 있고요. 2,7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이슈인 종목 두 번째입니다. LG화학 살펴보겠는데요. 네, LG화학이 볼보 자동차 그룹의 차세대 전기차 배터리 공급 업체로 최종 낙점됐다라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LG화학은 볼보와 리튬 이온 배터리 공급을 위한 최대 10조 원에 달하는 계약을 성사를 했는데요. 볼보는 LG화학이 세계 리튬 이온 배터리 산업을 선도하고 이번에 구매 기준을 충족시켰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볼보는 앞으로 이 신차에는 전기차만 내놓는 전략을 세워놓고 있는데요. 오는 2025년에 전체 판매량의 절반을 순수 전기차로 채운다라는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LG화학은 현재 벤츠와 폭스바겐, 또 폭스를 비롯한 전 세계 완성차 업체 13곳에 배터리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LG화학의 배터리가 탑재된 전기차는 지난 10년 동안 210만 대에 이르는데요. LG화학은 관련 매출이 내년까지 10조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LG화학 전지 사업본부장은요, 이번 계약은 30년에 걸쳐 연구 개발을 하고 또 전 분야에서 지속적인 투자를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얻게 된 의미 있는 성과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또 이어서 압도적인 경쟁력으로 배터리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으로서 지위를 더욱더 공고히 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인 종목인 LG화학 살펴봤습니다. 이 시각 주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G화학 전장보다 현재로서 0.29% 낙폭 시현하고 있고요. 주당 1,000원 떨어진 33만 9,500원의 현재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슈인 종목 두 가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오전장 특징주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첫 번째 특징주 오이솔루션인데요. 이 5G 수혜가 기대된다는 분석에 오이솔루션이 장 초반부터 급등세를 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신한금융투자가 오늘 오이솔루션에 대한 보고서를 내놨는데요.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에서 알 수 있는 이 5G 관련주 중 투자 수혜가 가장 크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먼저 이 시각 주가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이솔루션 현재 전장보다 0.2% 강세 시현하고 있고요. 주당 100원 오른 5만 800원의 현재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신한금융투자연구원이요, 이 1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51% 증가한 434억 원, 또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해서 97억 원을 기록하며 이 오이솔루션이 분기 사상 최대치를 실적을 올렸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또 국내 통신사로서의 5G 통신 부품이 실적 서프라이즈를 견인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연구원이 또 하반기부터는 북미와 중국, 일본을 시작해서 글로벌 5G 투자도 본격화된다라고 강조를 했으니까요. 이러한 점들 투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두 번째 특징주 코오롱생명과학입니다. 코오롱생명과학이 1분기 검토 보고서에 대해서 검토 의견 한정 소식을 했는데요. 이런 소식에도 불구하고 장 초반 강보합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이 코오롱생명과학이 외부 감사인이죠. 한영회계법인이 올해 1분기 검토 보고서에 대한 검토 의견에 대해서 한정 의견을 표명했다고 어제 공시를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 시각 주가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오롱생명과학 현재로서는 다시 하락 전환했네요. 0.99%로 1% 가까운 낙폭 시현하고 있고요. 3만 100원의 현재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이게 회사가요, 한영회계법인이 지난해 말 재고 자산과 개발비가 올해 1분기 매출 원가와 무형자산 손상 차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검토 절차를 충분하게 수행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이어서 올해 1분기의 재무제표를 다시 재적성을 할 거고요. 재감사에 관한 절차를 한영회계법인과 협의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러한 점들 좀 참고하셔서 투자 계획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세 번째 특징주 CMG 제약입니다. CMG 제약이 자금 조달을 위해서 총 1,000억 원이 넘는 규모의 유상증자 결정 소식을 내놨습니다. 이에 주가도 급락세 이어가고 있는데요. 먼저 이 시각 주가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CMG 제약 현재 전장보다 16%대 초반에 급락세 시현을 하고 있고요. 주당 830원 떨어졌습니다. 4,230원에 현재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CMG 제약이 어제죠. 시설자금 762억 원과 운영자금 360억 원, 총 1,000억 원이 넘는 자금 조달을 위해서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 방식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를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발행 신주가 보통주 3천만 주로 발행 예상가는 주당 3,740원 정도가 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참고하셔서 투자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네 번째 특징주 이렌텍입니다. 이렌텍이 1분기 대규모 흑자 전환 소식에 강세 이어가고 있는데요. 또 여기에다가 삼성전자가 투자 전문 자회사를 통해서 산업용, 개인용 증강현실 홀로그램 디스플레이 개발 업체에 또 이렌텍이 투자를 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오늘 좋은 흐름 시현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주가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렌텍 현재 전장보다 16.21% 급등세 시현을 해주고 있고요. 주당 770원 올랐네요. 5,520원의 현재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증강현실이라는 것은요, 삼성전자가 국내외에서 기술 투자에 주력하는 분야로 특히 올해 5세대 네트워크 상용화가 본격화되면서 증강현실과 가상현실 등 실감형 콘텐츠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한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렌텍은 국제과제로 스마트 클래스를 개발을 했고요. 싱글 렌즈와 더불어서 이 더블 렌즈 두 가지 방식으로 증강현실을 활용해서요, 정보와 데이터 수집 등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투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다섯 번째 특징주입니다. JW생명과학인데요. 네, KB증권 오늘 JW생명과학에 대한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종합 영양소액제의 유럽 수출이 본격화되면서 1분기 호실적을 이어갈 것이다라는 분석을 내놨는데요. 먼저 이 시각 주가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JW생명과학입니다. 현재 전장보다 9.78%로 10% 가까운 급등세 시현해주고 있고요. 주당 2,250원 올랐습니다. 25,250원에 현재가 확인되고 있는 JW생명과학이었습니다. JW생명과학 지난 1분기 매출액이요 406억 원, 또 영업이익은 79억 원의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4% 그리고 93% 급등세를 보여줬는데요. 연구원은 매출액의 주력 분야인 기초수액과 또 종합 영양수액제가 모두 판매가 고르게 성장을 했고요. 또 지속적인 성장 추세를 이어갔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또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수익성이 좋은 종합 영양수액제 판매 호조에 따른 제품 믹스 개선 효과로 전년 동기 대비 9%포인트 개선이 됐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또 여기에다가 JW생명과학이 2분기 중으로 글로벌 종합 영양수액제 판매 파트너사죠. 박스터로서의 공급할 초기 수출 물량도 선적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앞서 이 박스터는요, 지난 3월 영국과 네덜란드 등 여러 나라의 JW생명과학의 종합 영양수액제 이 파노멜의 허가를 받아낸 바가 있습니다. 이 박스터는 향후에 유럽 18개국으로 품목 허가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발표를 했고요. 또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수출 금액 확대가 기대된다라고 KB증권 발표를 했으니까요. 투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오전장 눈에 띄는 특징주들 살펴봤습니다. 특징주를 잡아라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더욱더 알찬 소식 가지고 내일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